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입는 그 옷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이 달라진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을 잘 입느냐에 따라서 좋은 운들을 쌓아갈 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좋은 운들을 쌓아갈 수 있는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국내 최대의 정통 풍수 컨설팅 회사죠.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옷차림 영상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인기가 있는 컨텐츠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를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옷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평소에 그 생활 습관, 내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주 강하게 박혀 있고 생활 속에 내재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옷차림을 무조건 다 고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더 나은 쪽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운들을 쌓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서 좋은 운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옷차림이라든지 그 이외의 인간관계, 운, 그리고 나의 마인드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많은 재물운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7월달 이달의 신간으로도 선정이 된 만큼 서점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저희 두 번째 책입니다. 구매 희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목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지니는 장신구 중에 하나죠. 이 장신구에 대한 유래, 그리고 목걸이의 유래를 제가 살펴보니까 자그마치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대략 1000년, 4000년 전, 5000년 전 이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그마치 무려 10만 년에서 4만 년 사이, 그러니까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그 인류의 기원인 호모사피엔스 때부터 목걸이를 걸쳤다는 그러한 유물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동물 이빨이라든지 예쁜 돌이나 자갈 같은 것들을 구멍을 뚫어서 목에 걸쳤던 그런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되던 인류는 아니었고 지금보다 지능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을 치장한다라는 의미는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내 몸을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화려한 장신구를 했던 이유는 내 몸을 치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런 과시에 대한 욕구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역사시대로 넘어오고 사회가 여러 가지로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부의 과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래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목걸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역사적인 근원이 깊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일 텐데, 목걸이 자체의 우선 기본적인 소재가 어떤 게 좋냐라고 봤을 때는 은 자체는 사실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은 자체가 왜 어떤 부정적인 의미, 운적으로도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은이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사 때에도 보면은 과일 하나에도 어떤 씨앗이 1개 있냐 2개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의미가 나뉘는 것처럼 은이라는 금속도 그 변한다는 속성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운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는 맞는 것 같은데요, 나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계시고 사람마다 또 각자 선호하는 취향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만은 저는 이제 원칙적인 의미로서 요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좋은 금속은 뭐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금입니다. 금이 딴 거 다 필요 없고 최고입니다. 사실 금이 모든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운적인 측면에서도 금이 금을 부르고 금이 재물은 돈복을 부르는 그 최고의 결정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 금과 관련된 것이 내 몸에 좋은 운을 불러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서 금을 못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요. 사실 금이라고 해서 과하게 엄청나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많이 하시면 좋죠. 여력이 되시면은 좋고요. 내 여건이 되는 하에서 하다못해 작은 실반지 하나라도 내 몸에 금을 지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내가 설령 돈이 없다, 그거 할 돈도 없다 라고 한다면은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여건에 맞춰서 하나씩 굽이게 나가고 내 운을 쌓아가면서 내가 지닌 금의 사이즈도 점점 키워가는 거, 그러한 의미로 따져본다면은 그만큼 금을 지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목걸이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머릿속에 그런 뭔가 힘센 형님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를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보신 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금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금 팔찌도 차고요. 금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항상 그렇게 금 자체를, 왜냐하면 금 자체가 좋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몸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그게 옛날처럼 막 힘센 형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오히려 요즘 쉽게 말해서 MZ세대들, 젊은 세대들 분들도 독보적인 그런 디자인을 내기 위해서 굵은 팔찌, 심지어 손목이 가는 여자분들도 저보다 더 굵은 팔찌를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멋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뭔가 새롭다, 뭔가 예쁘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하니까요. 표현을 하는 거는 다 개인의 자유고 어찌됐건 간에 운적으로 금속이 가장 좋다라는 거, 목걸이를 하실 때도 금 목걸이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금 목걸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펜던트라고 하죠. 여기 가운데 다는 것까지 어떤 의미가 있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월별로 이렇게 탄생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석들을 색상별로 그 이름별로 의미를 나누어 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근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 세부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너무 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의미로 너무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진주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나 진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주가 좋다라고 하면은 진주 하시면 되고요. 또 진주 하면서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진주 목걸이를 했을 때 내가 뭔가 기분이 좋더라, 내가 뭔가 하던 일이 잘 이루어지더라 라고 느껴지면은 나한테 진주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삶에서 이렇게 그 정도 작은 시행착오는 내가 몸소 겪으면서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어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탕생석이고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그 펜던트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취향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목걸이의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야구 선수도 보면은 아주 굵은 목걸이 이렇게 하고 있죠. 스포츠 선수들이라는 그 직업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수없이 반복해 온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직업의 유형이 바로 스포츠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매일 하는 사람들인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운적인 요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의 스포츠 스타들인 겁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해외 선수들도 보면은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에 뛰기 전에 혼자서 주문도 외우고 하늘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이미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운까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스포츠 선수들인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런 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에이 미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이러겠습니까? 우리보다 생각이 모질해서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하는 노력과 더해서 운이라는 게 내 삶에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난 효과를 내고 엄청난 결과를 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스타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목걸이를 하나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가볍게 볼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10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목걸이를 해왔고 또 지금도 수없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을 마저도 몸에 치렁치렁 여러 가지 팔찌부터 목걸이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죠.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1884년도에 지어진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죠. 여기서 여주인공이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단 하루의 그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싼 목걸이를 빌리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그 잃어버린 목걸이를 갚기 위해 10년 동안 정말 소위 말해서 개고생한 그러한 정말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 목걸이가 사실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비싼 목걸이가 사실은 가짜였다 라는 것을 10년이 지난 후에서야 빚을 다 갚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목걸이 자체가 운적으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단지 나의 허영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리고 단지 나의 뭔가 보여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 바로 모파상의 목걸이입니다. 자, 단순히 내 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목걸이 착용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또한 보여지는 것,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해서 그렇게 장신구들을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내 인생을 멸망시킬 수가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거고, 멋진 공간의 회원님들이라면은 이러한 목걸이 하나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신지만은 정말 신발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은 말이죠. 풍수라는 거, 풍수가 뭐죠? 자연과 사람이 함께 교감을 하고 사람이 자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땅에 발붙이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땅에 발붙이고 다닐 때 그 사람과 자연의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거는 이 세상과 내가 함께 교류하는 그 중간점,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신발 풍수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붙여서, 사실 저는 이렇게 신발 풍수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풍수는 훨씬 더 격이 높고 중요한 건데 단지 뭐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발 풍수라는 말을 붙인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신발, 이 신발을 구겨 신으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애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똑바로 잘 신었죠? 근데 보통 여기 애들이 좀 크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꾸겨 신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겨 신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뒤에 그냥 이렇게 딱 바로 여기가 접어버려가지고 그냥 발을 쑥 집어넣어서 마치 슬리퍼처럼 그렇게 신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발을 꾸겨 신는다라는 거, 즉 내가 한 자연과 맞닿아서 교감할 수 있는 그것을 꾸겨버린다는 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꾸겨 신으시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이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은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가 세상과 교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매개체라는 거, 나에게도 중요하지만은 남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즉 남의 신발을 밟는다라는 것은 남의 그 운적인 부분을 밟아버린다는 거, 그만큼 내가 나쁜 짓을
죄악을 짓는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남의 신발은 절대 밟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무심코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신발을 벗을 일이 잘 없으시겠지만은 어디 신발을 벗어놓는 그런 곳에 가게 됐을 때 여러 신발들이 막 있을 때 이제 땅에 발 안 밟으려고 남의 신발 위를 지근지근 마치 징검다리 삼아서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내 신발까지 가게 되는데요. 차라리 내 발이 떨어지더라도 땅 밟고 내 신발 신는 게 낫지, 남의 신발 신고 내 신발로 들어간다? 내 잠깐 양말은 깨끗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우는 훨씬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신발은 당연히 신발장에 있어야겠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발도 신발이 있어야 될 위치, 바로 신발장이죠.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이 당연한 거 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신발장에 안 넣으시고 그냥 바닥에, 현관 바닥에 늘어놓는 것인데, 현관 바닥은 말이죠. 우리가 신발을 벗고 이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기 위해서 현관 바닥에 있는 거지, 현관 바닥 자체가 신발장은 아닙니다. 현관 바닥은 또 좋은 운들이 들어오는, 그 큰 운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신발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니 신발은 꼭 여러분들 신발장에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래된 신발은 가급적이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 보셨겠죠. 내가 충분히 오래 신었고 수명을 다했으면은 물론 떠나보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오래된 신발 묵혀둬봤자 항상 묵혀둔 곳에는 또 나쁜 기운이 쌓여지기 마련입니다. 또 오래된 신발일수록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그 묻었던 묵은 때들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그릇에서도 묵은 때가 있는 그릇은 버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신발, 묵은 때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처분하셔야 또 좋은 신발, 또 좋은 운, 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트도 있죠. 이렇게 오래된 신발을 빠이빠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제가 뭐 다른 컨텐츠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풍수라는 것을 쉽게 접목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풍수 인테리어를 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또 주변에 너무나 잘못된 분들이 잘못되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무리 컨텐츠를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명색이 전문가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리고 옳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풍수 큐레이터, 즉 좋은 지식만 선별해서 말씀드린다는 측면에서 풍수 큐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발과 관련돼서도 정말 여러 책들도 보고 여러 컨텐츠들도 보면은 희한한 내용들 많습니다. 많은데 신발을 뭐 어떻게 앞으로 놔야 되고 뭐 영업장애권 또 뒤로 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일단은 자, 풍수 집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딴 사람들이 알까 싶은 내용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알딸딸하다 싶으면은 굳이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신발 놓는 어떤 뭐 그런 위치, 앞뒤 뭐 이런 것까지 정통 원리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 이런 거 잘못된 상식일 수 있으니까요.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과감하게 잘못된 정보는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운이 들어오는 옷차림일 때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옷차림 영상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들고 오니까 또 다른 영상들이 따라서 이걸 뺏겨서 하는 걸 보면서 내심 뿌듯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거미블루 화이불치,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머릿속에서 이걸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의 옷차림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거미블루 화이불치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삼국사기에 나온 고사로서 백제와 조선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런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검소하되 남루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 입는 그런 옷차림.
좀 어렵죠. 검소한데 남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누추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화려하게는 입는데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머릿속에서 조금 애매모호하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내가 옷을 입으면서도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겨져 있고 그렇게 좀 허름한 옷을 입어가지고 스스로의 모습도 조금 남루하게 하고 보는 사람도 나 자신을 그렇게 누추하게 본다라는 거, 그거는 나도 안 좋고 남도 좋지 않은 겁니다. 서로에게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한 몸 자체를 화려하게 꾸미고 또 남들에게 좋게 보이도록 그렇게 예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나 또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그 역시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거미 블루 화이 볼치를 옷차림에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타인을 생각한다, 타인이 나를 볼 때 편안하게 해준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옷차림에 대한 고서성어 중에서 금의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단 옷을 화려하게 입고 밤길을 걷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그 내포된 의미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입었으면은 또 봐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밝은 때,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나 혼자 만족해서 이렇게 비단 옷 입고 돌아다닐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또 그렇게 또 하는 분들 잘 없으시잖아요. 내 만족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예쁘고 입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동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 자체,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추어서 옷을 잘 입음으로 인해서 타인이 나를 좋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갖추는 것이 좋다라는 게 바로 이 금의야행 속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깊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옷차림, 남들이 봤을 때 편안한 옷차림이 뭐냐라고 한다는 거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보통 내가 편안한 옷차림이 당연히 중요한 거는 맞죠. 한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맞는 옷차림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좋게 바라보는 옷차림, 그게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옷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옷을 살 때도 있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옷을 그런 것을 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타인을 만나야 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옷보다는 남들이 나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옷, 그리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저거 참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라고 할 수 있는 옷, 그런 옷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옷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잘 차려 입으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 주변에 모이도록 해서 좋은 운을 끌어 모아가지고 하는 일 잘 되도록 하면은 정말로 좋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차려입고 마지막으로는 금의환양, 여러분들이 잘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옷차림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